안녕하세요. 카카오 계정 캐시 전환기를 발표하게 된 계정 개발 파트 레오입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 계정 캐시 시스템과 캐시 시스템 전환 배경, 그리고 전환 과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계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은 로그인 처리뿐만이 아니라 프로필, 연락처, 배송지처럼 카카오 계정에 대한 정보를 여러 서비스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에서는 DB 앞단에 캐시 레이어를 두어 부하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50만 TPS를 받아주고 있던 계정의 캐시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시스템 전환 배경인데요. 2020년 11월 CentOS 6가 기술 지원을 종료합니다. 지원 종료된 서버들은 보안 이슈로 OS 버전업이 필요했습니다. 계정 캐시 서버들이 OS 버전업 대상이었고 OS 버전업을 위한 서버 재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캐시 시스템은 아커스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커스는 멤캐시드와 주키퍼로 구성된 캐시 클러스터로 컨시스턴트 해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주키퍼로 노드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아커스를 유지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커스는 잘 동작하고 있는 솔루션이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노드 증설이 필요하거나 아커스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아커스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커스가 대중적인 기술이 아니다 보니 러닝 커브가 있었고 인프라 파트에서도 기술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계정에서는 OS 버전업을 위해 아커스 재구축이 필요했고 어차피 재구축해야 하는 거라면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 동료들과 협의 후 이미 파트 내에서도 사용 중인 레디스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캐시 시스템 전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커스가 캐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레디스 클러스터로 전환을 생각했는데요. 작년 반도체 대란으로 장비 수급에 문제가 있었고 OS 버전업 일정 이슈로 인해 정비 수급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인 레디스 HA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RHA는 도메인 기반 스위칭을 이용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사내 솔루션인데요. 일반 레디스처럼 캐시, 스토리지로 사용 가능하지만 샤딩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정 캐시는 50만 TPS를 소화하던 캐시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단일 노드로 서비스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장비를 구매한다 할지라도 병목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샤딩은 꼭 필요했습니다. 샤딩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산하는 주체에 따라 클라이언트 사이드 샤딩과 서버 사이드 샤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데이터 스토어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데이터 스토어가 됩니다. 저희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샤딩을 구현하기로 합니다. 클라이언트 샤딩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여러 캐시 서버의 데이터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키를 기준으로 함수를 적용해서 노드를 선정합니다. 아커스처럼 캐시 노드 관리를 위해서 주키퍼를 추가할까라고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레디스 클러스터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계정에선 따로 주키퍼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주키퍼는 추가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제디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많이 사용되는 자바 기반 레디스 클라이언트로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클라이언트 샤딩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샤딩이 구현된 샤디드 제디스는 레디스 도큐에서도 레디스 클러스터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샤디드 제디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샤디드 제디스는 컨시스턴트 해싱과 멈 해시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컨시스턴트 해싱은 노드 추가 삭제 시 리밸런싱 될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으로 입력된 키를 해시하고 해시 값으로 해시링에 위치한 노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샤디드 제디스를 이용해서 캐시 전환을 진행하던 중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멀티키 문제입니다. 샤디드 제디스에는 mget, mset과 같은 멀티키 메소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계정에서는 이미 벌크 API를 외부로 제공하고 있었고 싱글키 기반으로 매번 레디스를 조회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라이언트 샤딩이 키를 기준으로 노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멀티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샤디드 제디스가 어떻게 명령어를 레디스로 전달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샤디드 제디스의 get 메소드를 살펴보면 get shard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디스 객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디스 객체는 레디스로 명령어를 전달하는 단일 노드 레디스 클라이언트입니다.
다음으로 컨시스턴트 해싱이 구현되어 있는 샤디드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샤디드 클래스에는 생성자에서 호출되는 이니셜라이즈 메소드와 노드 찾기가 구현된 getShardInfo, getShardMethod가 있습니다. 먼저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시스턴트 해싱의 해시링을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트리맵 타입의 노드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노드맵에는 샤드 사이즈 곱하기 n만큼 노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컨시스턴트 해싱의 가상 노드의 수로 해시링에 같은 색을 띠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시스턴트 해싱의 노드 찾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getShardInfo에서는 키를 해시하여 노드맵에서 키 해시와 가장 가까운 해시값 노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get 메소드에서 호출되었던 getShard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Shard에서는 getShardInfo에서 찾은 노드 정보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디스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getShard를 이용하면 멀티키 관련 명령어를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멀티겟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키를 기준으로 대상 레디스 호스트 정보를 추출해서 호스트별로 키를 그룹핑하고 그룹핑된 키 리스트들은 단일 노드에 요청하는 것처럼 mget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제디스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디스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데요. 레디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해당 풀에서 제디스를 할당받아 레디스를 호출하고 사용 이후에는 풀의 해당 커넥션을 반납하게 됩니다. 노드별 그룹핑을 위해서 호스트 추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getShardHost 메소드에서는 호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풀에서 커넥션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별로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매번 커넥션을 얻었다가 반납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키가 많은 경우 풀에서 매번 커넥션을 얻고 반납하는 행위는 커넥션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디드에 구현된 컨시스턴트 해싱 알고리즘만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샤디드 제디스의 해시링의 해시값은 순서값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샤드인포라는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서 샤디드 객체를 생성하고 호스트를 추출해 멀티겟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캐시 트래픽 전환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트래픽을 전환하면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중단 전환, 롤백, 점진적 전환입니다. 먼저 무중단 전환입니다. 카카오 계정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계정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에서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정 서비스에 점검과 같은 중단이 생긴다면 계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물론 트래픽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작업할 수도 있지만 캐시 전환이 새벽 시간 내에 끝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매번 새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배포 롤백이 가능하도록 무중단 전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래픽은 어떻게 전환할까요? 그냥 레디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배포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레디스에는 캐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캐시 미스로 인해서 모든 요청이 DB로 가게 됩니다. 트래픽이 적은 서비스에서는 한 번만 DB가 부활을 받아주면 되지만 트래픽이 많으면 DB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로 전환 시 캐시 미스 방지를 위해서 미리 레디스의 데이터를 복제했습니다. 캐시 데이터 조회는 기존처럼 아커스에서만 수행하고 캐시 데이터 세팅 시에 아커스와 레디스 양쪽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레디스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 레디스로 트래픽을 바로 전환하면 될까요? 레디스 이전 후 아무런 이슈가 없다면 여기서 트래픽 전환 작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슈가 생겨서 롤백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레디스로 트래픽이 전환된 동안 두 캐시 데이터 사이에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은 산임이지만 아커스에는 여전히 1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롤백을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A를 1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일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레디스 트래픽 전환 시에도 아커스 캐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롤백을 한다 하더라도 아커스의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커스는 언제 제거할까요? 정답은 역시 모니터링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레디스로 트래픽 전환 후 약 2주간의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이후 아커스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전환입니다. 카카오 계정에는 90대 백엔드 서버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롤백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웠으니 90더리를 한 번에 배포해도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정 캐시 서버는 50만 TPS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캐시 전환 작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최대 초당 50만 건의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겁이 많은 저는 한 번에 레디스 코드를 배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 릴리즈를 이용했습니다.
특정 서버들에만 레디스 코드를 배포하여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레디스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커스와 레디스에 데이터를 모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커스를 사용하는 버전과 레디스를 사용하는 버전을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 트래픽 전환하던 중에 이슈가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배포를 하고 하루 정도 뒤부터 제디스 관련 커넥션 부족 에러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제디스 커넥션 풀 사이즈를 작게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 사이즈를 늘려봤는데요. 며칠 뒤 다시 동일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서 JMX 커넥션 풀 모니터링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디스 커넥션 풀에 사용 중인 아파치 커머스 풀 라이브러리에서는 JMX의 스레드 풀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추가해 주는데요. 엠빈 이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여러 스레드 풀을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디스 풀에 엠빈 이름을 추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라파나에서 제디스 커넥션 풀을 모니터링 하던 중 액티브 커넥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트래픽이 줄어들 시간에도 커넥션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커넥션 누수를 의심하게 됩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특정 버전 제디스에서 커넥션 누수가 있다는 이슈를 확인합니다. 동식성 이슈로 반환되어야 할 커넥션이 반환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디스 버전업을 수행했고 버전업 이후 액티브 커넥션이 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캐시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계정처럼 많은 트래픽을 가진 서비스에서 캐시 시스템 전환은 주니어 개발자로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캐시 전환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계정 개발 파트 동료들과 카카오 자바 개발자 전문가 그룹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정 개발 파트에서 함께 일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